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달려오게 만드는 말의 비밀. 현명한 부모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좋은 의도로 하는 말들이 실제로는 자녀를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모른 채 매일 자녀와의 관계를 망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진정으로 자녀와 가까워지고 싶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이 내용을 모른다면 다른 부모들처럼 중요한 순간마다 괜한 오해가 쌓이고 자녀가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럽게 바뀌고 며칠 안에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달려오게 만드는 5가지 말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절대로 걱정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또 그 말을 했더라고요.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고요? 그러자 아들 목소리가 확 차가워지더군요. 73세의 김정순 씨의 고백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분가한 후 연락이 뜸해지자 걱정이 앞서서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걱정된다고 하시니까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하면 또 잔소리 들을 것 같다고 한대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죠. 내가 사랑해서 한 말이 오히려 아들을 멀어지게 했구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연락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서 걱정됐다는 말부터 나오는 그 순간 말입니다. 부모 마음은 사랑이었는데 자녀에게는 부담으로 들리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가족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걱정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수록 성인 자녀의 연락 빈도가 오히려 47% 감소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가 부모의 걱정을 들을 때마다 내가 부모를 힘들게 했구나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연락을 미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걱정됐다 대신 보고 싶었다. 왜 연락 안 했냐? 대신 목소리 들으니 좋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대신 그냥 네 생각이 났어. 70세 박영희 씨의 변화입니다. 딸한테 걱정됐다는 말 대신 보고 싶었다고 했더니 딸이 엄마 나도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확 밝아지더라고요. 같은 마음이어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걱정은 불안을 전달하지만 그리움은 사랑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절대로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 마세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한다더라. 75세 최순자 씨가 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선이었죠? 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는 항상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시네 라고 하면서 그날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국내 심리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상처받는 말 1위가 바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고 합니다. 무려 73%의 응답자가 부모의 비교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했어요.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비교당할 때 물리적 고통과 같은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자녀의 뇌는 말 그대로 아픔을 느끼는 거죠. 68세 명숙 씨의 깨달음입니다. 딸한테 다른 집은 어떻게 하더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딸이 어느 날 엄마, 나는 그 집 딸이 아니고 엄마 딸이잖아. 그 집 딸이랑 나는 다르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더 나은 표현으로 말해보세요. 네가 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아. 너는 너만의 장점이 있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명심하세요. 다른 집 아이와의 비교로는 동기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세 번째, 내가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요즘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외로워서 그랬는지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점점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영자 씨의 고백입니다. 혼자 지내시면서 몸이 아프고 외로운 마음에 자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들이 걱정해주고 병원에도 데려가 주더니 나중엔 제 전화를 받기 싫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항상 아프다고 하시니까 스트레스가 크다고 했대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표출할 때 자녀는 감정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관계 회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뭔가 해줘야 하는데 라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죠. 그러면 죄책감과 무력감이 동시에 들면서 그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연락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72세 김영호 씨의 지혜입니다. 예전엔 아들한테 혼자 있으니 외롭다, 몸이 아프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서 이제는 긍정적인 얘기만 해요. 오늘 산책할 때 날씨가 너무 좋았다. 이웃집 김씨가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편안합니다. 네 번째, 반드시 고맙다는 말을 하세요. 황정순 씨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딸한테 잘하고 있냐? 힘들지 않냐? 이런 말만 했는데 어느 날 희원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엄마, 나도 엄마가 내 엄마인 게 고마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는 네가 내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구나 걱정은 뭔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주지만 감사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네가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서 고마워.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말이죠. 특히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네가 있어서 고마워라는 말은 자녀에게 정말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자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박철수 씨의 경험담입니다. 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다섯 번째, 반드시 믿는다는 말을 하세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괜찮겠냐? 실패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엄마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 말이 정말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UCLA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신뢰 표현을 받은 자녀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현격하게 향상되고 실제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한다는 표현을 할 때 자녀는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딸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 텐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딸이 엄마까지 날 못 믿으면 어떡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후로는 엄마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 라고 말했더니 딸이 고맙다고 하고 홀로서는 고비를 잘 적응해 갔어요. 믿음 표현법. 네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믿어. 어려운 상황이어도 네가 잘 해결할 거야.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너를 믿어. 믿음은 예언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으면 자녀는 정말로 그 믿음에 걸맞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실제 성공 사례, 말 바꾸기의 기적. 79세 한정숙 씨는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결혼해서 분가한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기를 꺼려했죠. 어머니는 매일 걱정이 되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돈은 괜찮냐, 힘들면 말해라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동우가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고마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는 항상 네 편이고 너를 믿고 있어. 처음엔 자녀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화가 몇 번 이어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큰딸이 변했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막내 아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피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엄마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사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걱정 끼칠까봐 피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믿는다고 얘기해 주니까 나도 다시 용기가 나요. 그 후로 세 자녀 모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집에 찾아오고 일주일에 2번씩은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숙 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바뀌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 이 변화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도 특별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밤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잘 지내서 정말 고마워. 힘든 일이 있어도 씩씩하게 이겨나가는 네가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자녀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자녀가 먼저 연락해오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동양의 한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리하면 걱정된다 대신에 보고 싶었다고 하세요. 다른 집과 비교하는 것 대신에 네가 자랑스럽다고 하세요. 나 힘들다 대신에 긍정적 이야기를 하세요. 고맙다는 표현도 종종 하시고요. 믿는다는 신뢰 표현도 자주 하세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깨달음이 여러분을 그런 부모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곧 여러분에게 먼저 자주 연락하는 그 행복한 순간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